다큐 리뷰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BBC 플래닛 8부작 중에 8부 데스티니에 대한 겁니다. 지금 그 달에서 본 지구 69년에 달에 갔었죠. 그때 지구를 봤는데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었어요. 지구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 배경사진 요게 지구인데 요게 언제 찍은 거냐? 1990년에 찍은 거예요. 1977년 보이저가 발사되었는데 1990년에 보이저 1호에서 찍은 거라는 거예요. 요게 보이저 1호에서 찍었는데 그때는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왕성 정도 가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닷도 아니죠. 요 확대한 거니까.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항성간 공간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 그 여정 중에 보이저는 수많은 행성 사진을 자세히 찍어 보내왔다. 하지만 아직 찍어야 할 사진이 한 장 더 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구죠. 계시적인 여정이 저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지구를 찍는 게. 지구를 떠난 지 13년 뒤에 보이저는 카메라를 돌려 이제는 멀리 떨어진 행성들을 돌아보았다. 이 카메라를 그동안 돌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돌리면은 그 태양광선에 카메라가 손상이 될까봐 그동안 찍질 못했는데 이제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장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돌려갖고 찍은 거죠. 그때 59km 떨어진 데서 이게 본 거죠, 저게. 저것도 확대된 거죠. 태양계 전체를 화면에 담을 수는 없었고 사진들을 조합한 것이 6m나 됐다는 거죠. 행성들은 가까스로 알아볼 수 있었다. 화성과 명왕성은 너무 작아 구별되지 못했고 수성은 태양빛에 지워져 버렸다. 그럼 지구는 해왕성 궤도에서만 보아도 먼지에 불과한 거죠. 태양계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And swiped the glossy print, trying to remove the dust off it. Okay, and it turned out that one of those specks of dust was the image of Earth. Okay, it was that small. These were not tremendously beautiful, glorious images. I mean, we knew they wouldn't be. That wasn't the point. 먼지를 닦았는데 그 먼지 중에 하나가 지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Is it seems to me in the same tradition as the extraordinary color photographs of the whole Earth taken by the Apollo astronauts on their way to the moon. And this looks like more than a dot, but it is in fact less than a pixel. In this color picture you can see that it is slightly blue, and this is where we live, on a blue dot. I talk about standing on the moon and looking at the Earth and describing it as humanity, an identity with humanity. I mean, think about moving outside of our solar system. 이분이 달에 갔던 Seeing it 사람입니다. as the Voyager saw it. But that's what we've now done. 저런 식으로 잡힌 거죠. 참 그 지구가 참 보잘것없죠. 우주로 나가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운설이라고 돼 있죠. 이 운설 이게 아마 포르투갈 브라질에서 찍힌 거니까 포르투갈 같은데 하나의 태양인데 두 개의 세계죠. 하나의 태양이 두 개의 세계. 이게 이제 지구에서 태양을 본 거고 이거는 화성에서 본 거죠. 여기 이제 똑같은 태양을 다른 세계에서 본 건데 우리가 그 태양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도 나이 먹으면 나이에 따라서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태양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죠. 태양의 일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일생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구도 따라가는 거죠. 운명이. 어쨌든 뭐 1억 년 안에 토성의 태는 사라질 것이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은 파괴되면서 해왕성에 띠가 또 아름다운 태가 또 생긴다고 해요. 이건 뭐 그렇지 안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얘기하네요. 태양은 변할 것이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적대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석 거성이 될 테니까.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지구는 예정된 수명의 절반을 사는 거죠.
지구는 매 10억 년마다 10%씩 뜨거워지고 있다. 20억 년, 30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찜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성처럼 돼갖고 살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변하죠. 반면에 화성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기온이 되죠. 그게 이제 마스 클라이미트 오비터가 화성을 관찰한 거에 의하면은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온도만 해서 적당히 받쳐주면은 화성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성 가서 화성이 다시 한번 각성할 것이며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곳이 될 것이다. 그 인간은 그때는 그 화성으로 옮겨야죠. 화성에서 한 5억 년쯤 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화성조차도 또 지구가 계속 커질 테니까 적색거성이 돼가지고 그럼 또 목성 쪽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목성에 달 유로파가 있잖아요. 유로파는 지금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얼음 표면 밑에 태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구에 태양빛이 없는 물속에서 생명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파의 그 얼음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성이 또 그렇게 하면 토성으로 또 옮겨가죠. 토성에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죠. 이 위성이 지금 지구와 비슷하게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는 유일한 행성급 위성이에요. 그 태양이 계속 가열이 되면 이달 동안 진가를 보여줄 것이다. 또 타이탄도 살기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 타이탄도 대기 중에 유기화학 반응을 하게 됐는데 지구에서 발견한 모든 문제들이 타이탄에서도 생성됨을 안. 그 타이탄도 지금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온도, 약간의 열, 그리고 약간의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뭐 열도 올라가고 산소도 또 생기겠죠. 그럼 타이탄에 가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카시니 탐사선에서 호이겐스를 내려보는 건데 내려보냈죠. 호이겐스가 내려가면서 1분 정도 찍었죠. 타이탄에 그 찍었는데 거기 그 돌이 자갈이잖아요. 동글동글한. 그러니까 뭔가 액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그 지구의 일생이 이렇게 생겼죠. Sun like star. 지구형 별은 아직 태양 같은 별은 조그맣잖아요. 옐로우 드워프니까. 요건 이제 적색거성이 됐다가 플래니터리 네뷸라가 돼서 여기서 뻥 하고 이제 터지잖아요. 폭발이 되고 백색 외성이 되던가 아니면 다시 스타 포밍 네뷸라 별이 탄생되는 또 네뷸라로 또 돼가지고 여기서 프로토 스타 별이 또 여기서 또 탄생해갖고 다시 또 순환될 수 있죠. 여기서 딴 거랑 더 크게 합치면 큰 별이 되겠죠. 매시브 스타가 돼갖고 거성이 되겠죠. 거성은 레드 스포자이언트 아주 그 초적색 거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폭발하면 슈퍼노바가 되는 거죠. 슈퍼노바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블랙홀이 되던가 아니면 중성자별이 되던가 아니면 다시 또 스타 포밍 네뷸라가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별의 일생을 몰랐는데 셰키 신부가 이 적색거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슈퍼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만한 별. 워낙 그 스펙트럼이 유별났기 때문에. 근데 이 적색거성의 그 비밀이 50년 후에 밝혀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 호일이죠. 영국. 2차 대전 때 이거 여과를 이용해서 항성진에 관한 이론과 별의 운명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별이 이제 특히 태양이죠. 이 양반이 그 호일이라는 양반이 그 정적 우주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동적 우주설이랑 정적 우주설이 아주 논쟁이 심했어요. 근데 호일이 동쪽 우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꼬느라고 하고 그 빅뱅이란 말을 했거든요. 뭐 우주가 그럼 뻥 하고 터진 줄 아냐? 그렇게 이제 비꼬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 빅뱅이란 말이 우주 용어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하여튼 이 호일이 적색거성이 별의 운명을 맞추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낸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천문학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생명체예요.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그 외계 생명체가 있으려면 그 지구형 행성을 찾는 거죠. 지구형 행성을 찾으려고 지금 그 지구형 행성은 골디락스 존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암석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만큼 크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행성 형성 이론이 태양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까운 곳에 태양이 별에 가까운 곳에는 암석형이 생기고 암석형 행성이 생기고 먼 곳에 가스형 행성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태양계가 그러니까 근데 다른 별을 조사해 보니까 가까운 쪽에 가스형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가스형 행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계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일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뭐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 행성을 그 잡아낼 때 그 별의 그 떨림 현상 갖고선 잡아냈어요. 왜냐하면 행성이 있으면 행성이 돌면서 그 별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행성이 돌면서 서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이 조금씩 떨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성이 있음을 알아냈는데 왜냐하면 행성 자체는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아주 그 별빛의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갖고 행성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래닛 파인더가 이게 성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올라갔죠. 케플러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성을 엄청나게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행성이 너무 많이 발견돼가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라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행성을 많이 이제 발견하고 있는데 저희 갈릴레오 탐사선은 이거 목성을 탐사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목성 안으로 들어갔죠. 이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갈 때 지구 위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뭘 했냐면은 그 밖에서 지구를 보면서 지구의 뭐 대기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그 지구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이 생명체가 있다는 그 증거, 그 기준, 생명체가 있다는 기준을 마련한 거죠. 갈릴레오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으면서 지구를 검사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게 생명체가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다른 행성에 적용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게 분자설명이라는 건데 분자설명이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생명체가 그 행성에 정말로 있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마련을 했다는 거죠, 갈릴레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물, 이산화탄소, 오존, 산소, 메탄 등 골디락스 존에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면 생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메탄을 발견한다면 특히 산소와 메탄 함께 발견한다면 그건 농구경에서 슬램덩크를 넣은 것 같다는 거죠. 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메탄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보면은 5%가 무기물에서 나오고 95%가 유기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메탄이. 그러니까 메탄이 있으면은 유기물이 있다고 봐도 되고 유기물이 있다는 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큐리오시티가 2012년에 올라와가지고 메탄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메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기물이랑. 그렇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Like Voyager looking back at our family of planets, telescopes in space may one day allow us to look at distant worlds. The Earth is a very insignificant, at least in a cosmic sense, very significant to us. But in a cosmic sense, it's that pale blue dot, as Carl Sagan has said, off in the distance. And in many ways, much of what the Origins program is about is a search for yet another example of a pale blue dot. Some 500 years ago, Copernicus, in effect, removed the Earth from the center of the universe. We have since had great observations that show that the sun itself is nothing special, neither is our galaxy. But the thing that remains is that we only have evidence for one example of life, and that's the life that's on this planet.
그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면은 지구가 중심이었냐?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지, 태양이 중심이고 이제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밝혀낸 거죠. 그 태양은 별과 다른 특별한 존재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거의 그 20세기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태양은 평범한 별 중에 하나고 오히려 옐로우 드워프, 조그만 별 중에 하나죠. 노란 별이죠. 은하의 중심이 태양이다. 은하의 중심은 전혀 아니죠. 블랙홀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은 여기 변들이 이 정도쯤 있는 게 있죠. 태양은. 우리 은하가 바로 우주인 줄 알았어요.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발견하기 전까지는 은하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거죠, 우주에. 그럼 우리 은하가 그럼 우주의 중심이냐? 우주의 중심은 어딘지 모른대요. 이게 전혀 아닌 거죠. 지구에만 물이 있다? 처음에 달이랑 화성이랑 금성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달에도 물이 있고 화성에도 물이 있고 보이저가 가면서 목성 거기 가니까 뭐 유로파 얼음공이 있잖아요. 엔셀라두스 토성에도 그렇고 뭐 어디 가나 물이 있는 거예요. 태양계만이 행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행성이 너무 많이 발견돼갖고 대부분의 별에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까요? 과연 지구에만 있을까요? 생명체가? 어렸을 때는 전부 왕자랑 공주로 크죠. 자기만이. 근데 커보니까 딴 애들도 다 왕자랑 공주로 큰 거예요. 즉 나는 전혀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아는 순간 어른이 된 거죠. 그러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건 이건 어른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데스티니의 내용입니다.